네, 안녕하세요. 클린 인터넷 센터는 저희 이제 법무부인 리우 내에 특별히 이제 인터넷을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일정한 이제 내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센터를 조직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사이버 불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 또는 뭐 저작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정화하기 위한 포괄적 의미로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이 그런 악플들로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기면서 뭔가 그동안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면 미연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또 법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법무부인 리우 내부에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여일 동안 지금 해봤는데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거 뭐 모니터링도 하고 또 기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무부인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니까 좀 주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삭제 요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삭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소기 성과는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가 이제 사칭 계정인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메일이 이제 저희 사무실로도 왔어요. 왔고 저희가 이제 저희 계정이 맞다는 거를 확인시켜 드렸고요. 네. 뭐 추가적인 질문은 우리 또 허 변호사님이 맡아서 또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5년 정도는 업무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클린 인터넷 센터 업무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이야 뭐 십수년 수준 이렇게 다 하신 분들이셔서 지금 센터장님으로 전명석 변호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의 변호사님들 더 계시고 그리고 밑에 모니터링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까지.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 목적이 악플의 근절이잖아요. 악플 근절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으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체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모니터링의 최대 1번 목적이고 체증이 된 걸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까지 가기 전에 일단 당사자들 사이에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삭제 권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삭제 권고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거나 또는 삭제를 했다가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다른 형태로 다시 재게시하는 그런 게시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고소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자율적인 트랙과 법률적인 구제 절차를 통한 트랙 두 트랙으로 해서 악플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 고객 입장이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유언비어라든지 그리고 또 신조어, 은어, 비어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모욕이다, 명예훼손이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률적 검토를 한번 거친 이후에 일단 자발적인 삭제 권고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는 내지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고소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삭제되지 않는 것들도 저희가 계속 삭제되지 않는 것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소를 하려면 당연히 형사 범죄에 해당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욕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쉽게 설명드리면 욕설이 들어가 있으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고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벌성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물론 꼭 욕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사기꾼이라고 지칭을 한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은 없고요. 어떤 사실을 적시를 해서 특정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누구가 됐든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법리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 적시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한 행위만으로는 당연히 범죄가 되지 않고 네. 그 사실을 적시해서 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당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훨씬 가중 처벌됩니다. 일반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명을 쓰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인데 뭐 예명을 쓰는데 본명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면 뭐 글자 4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숨기거나 다른 글자로 바꾼다고 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걸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객관적인 직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을 해서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하면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은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실제로 그런 경우 그렇게 우회하는 경우에도 그 인적 사항이 특정이 돼서 처벌까지 받는 경우들도 지금 있고 물론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나 특히 이제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사이트의 협조 등에 따라서도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치게 되고 형법이 미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은 가능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바로 정말 진지한 마음과 그 반성의 자세로 사과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반면에 끝까지 뉘우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뉘우치지 않으면 좀 더 처벌이 강화되나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뭐 읍소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뭐 본인에게는 뭐 그런 말을 할 권리가 뭐 있다라거나 내지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상식적인 사람들인 거고 넘어서서 그냥 악플인 거를 안다고 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뭐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 업무 모니터링 해본 결과 플러스 경험상으로 뭐 그런 게 어느 쪽이 치중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10대에서 30대 남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장 접수 시점 기준으로부터 해서 검찰의 처분이 나오기까지 뭐 통상 저희가 6개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건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처벌까지는 거의 100%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가 그 온라인 상의 그런 비방이나 모욕, 욕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인 분들에 대한 사건도 당연히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직업이고 그렇다 보니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의 그리고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그 피해와 또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그 레인지가 훨씬 넓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속사나 매니지먼트사 같은 곳에서도 그런 정신건강 관리에 요즘은 더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의 변화라기보다 처벌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민사 그 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뭐 꼭 그 원하시는 것들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정신적 손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많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 정말 뭐 깜짝 놀랄만한, 특히 이제 글뿐만이 아니라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수위가 심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이라든지 다른 또 그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어떤 죄로 처벌을?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그 상대방이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 그다음에 언행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도달하게 하면은 그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좀 더 골치 아픈 경우들은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집단을 이루어서 어느 한 사람을 이제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집단이 있고, 그리고 이런 집단에는 이걸 그 주로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정말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들은 보통 보면은 한번 처벌을 받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재발되거든요. 그러면 처벌 수위는 훨씬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세력화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좀 기억에 남죠. 그런 걸 올리시면서 별도로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시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걸어가다가 누구한테 맞았다, 그 네. 맞았다는 사실을 어딘가에 올린다라고 네. 하는 것이 꼭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저희가 감히 그 언론 종사자분들께 무슨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물론 않지만 일단 뭐 인터넷 매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여론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뭐 제목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만 작성이 된다든지 뭐 내용과는 좀 핵심과는 무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면에 좀 동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치 않은 그런 효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릭해서 들어간 이용자에게는 아무래도 댓글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좀 부주의하게 어떤 표현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치 않은 효과가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많으면은 정말 수천 통 들어오는 것도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특정 활동 시기랑 맞물린다거나.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센터 운영하고 있는 기간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도 커뮤니티 그 운영진들께서 저희의 요청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저희 센터 취지 자체가 온라인 그런 댓글 문화의 그런 개선과 자정작용이니만큼 앞으로도 더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악플을 게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기는 해요. 대체 온라인상에서 그 어느 기술의 뒤에 숨어서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상대방의 그 마음에 그런 깊은 상처를 내려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의 삭제 권고에 삭제를 바로 해주시는 분들처럼 순간적으로 뭐 판단이 조금 잘못됐었다거나 내지는 어떤 호기심이나 재미로 인해서, 물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바로 삭제를 해주시고 저희도 어떤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반면에 정말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이런 피해는 1대1이 아니라 그 한 번 피해자에게 가하는 그런 악플 행위가 그 온라인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 하나가 이 사회 전반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좀 각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